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다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이미지스를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스는 코스닥 상장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흔히 말하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입니다. 직접 공장을 돌려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라기보다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생산은 외부 파운드리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이미지스의 핵심 사업은 터치 컨트롤러 IC, 햅틱 드라이버 IC, 그립 센서, 터치 진동 반응 관련 반도체 솔루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IT 기기를 사용할 때 화면을 누르고 손가락 움직임을 감지하고 진동 반응을 느끼는 과정에 들어가는 기술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스는 오래전부터 터치, 햅틱, 촉각 반응, 모바일 부품, 스마트 기기 부품 쪽으로 시장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미지스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존 터치 반도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이미지스를 피지컬 AI, 로봇, 햅틱, 촉각 센서, AI 반도체 확장 가능성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미지스가 왜 움직였는지, 공시상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이 종목을 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최근 이슈는 주식병합입니다. 이미지스는 보통주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을 진행했습니다. 액면가는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었고 발행 주식 수는 약 2363만 주에서 약 1181만 주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주식병합 목적을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 주가 안정화, 기업 가치 제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자본금이 줄어드는 감자가 아니라 주식수를 줄이고 주당 가격 단위를 높이는 병합이라는 점입니다. 주식병합 일정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미지스는 2026년 4월 9일부터 거래가 정지됐고 2026년 4월 30일 변경상장과 함께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 절차가 완료되면서 4월 30일부터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식병합은 그 자체로 회사의 실적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주를 1주로 합치면 주식수는 절반이 되고 주가는 이론적으로 2배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이나 사업 가치가 갑자기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병합 이후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저가주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수급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거래 정지 이후 재개 첫날 관심이 집중됩니다. 넷째, 병합과 함께 신사업 재료가 붙으면 단기 테마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스도 바로 이 흐름에 올라탄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대표이사 변경과 신사업 방향성입니다. 이미지스는 2026년 3월 31일 이동섭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기존 반도체 칩 사업 성장과 함께 피지컬 AI 및 로봇 솔루션 사업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대표는 센서, 반도체, AI 기술을 융합해 로봇의 두뇌와 감각을 구현하는 솔루션 사업 확대와 고객 기반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됐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피지컬 AI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테마입니다. 일반적인 AI가 데이터와 언어, 이미지, 영상 중심이라면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AI를 말합니다.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휴머노이드, 센서, 촉각, 모터 제어, 공간 인식 같은 분야와 연결됩니다. 이미지스는 원래 터치와 햅틱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갑자기 로봇 테마를 붙인 회사라기보다는 기존 기술이 로봇의 감각, 촉각, 입력 반응, 인간 마이너스 기계 인터페이스와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붙은 것입니다. 특히 햅틱 기술은 단순한 진동이 아닙니다. 기계가 사람에게 촉각 피드백을 주거나 사람이 기계를 조작할 때 반응을 더 정교하게 느끼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진동 반응으로 보이지만 자동차, 로봇, XR 기기, 웨어러블, 산업용 장비로 가면 훨씬 더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안에서 물리 버튼이 줄어들고 터치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면 운전자는 화면을 눌렀는지 감각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햅틱 피드백이 중요해집니다. 또 로봇이 사람과 상호작용하려면 접촉 감지, 압력 감지, 촉각 반응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미지스의 기술이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정기주총과 지배구조 변화입니다. 이미지스는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주식병합 안건 등을 가결했습니다.
이사 선임에서는 이동섭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선임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총 절차로만 볼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병합을 하고 대표이사를 바꾸고 정관을 정비하고 피지컬 AI와 로봇 사업을 언급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이미지스의 최근 주가 흐름은 단순히 거래 재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병합 대표이사 변경, 로봇 신사업, 피지컬 AI 기대감, 소형주 수급이 한꺼번에 붙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미지스의 실적은 아직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2025년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61.9% 감소, 당기순손실은 51.0% 감소했습니다. 터치 부문 매출이 유지되고 GRIP 부문이 성장하면서 전체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고정비 부담 때문에 여전히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지스는 완전히 무너진 회사는 아닙니다. 매출은 유지되고 있고 손실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흑자 기업도 아닙니다. 즉,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 증명은 부족한 구간입니다. 이게 투자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시장이 미래를 봅니다. 피지컬 AI 한다더라. 로봇 솔루션으로 간다더라. 햅틱 기술이 로봇에 붙을 수 있다더라. 주식병합으로 수급이 가벼워졌다더라. 이런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반드시 숫자를 요구합니다. 매출이 늘었는지, 적자가 줄었는지, 흑자 전환이 가능한지, 실제 고객사가 있는지, 계약이 있는지, 양산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미지스의 현재 위치는 바로 이 중간입니다. 기대감은 살아났지만 실적 증명은 아직 더 필요합니다. 그럼 이미지스의 상승 재료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재료는 주식병합 이후 수급 변화입니다. 주식수가 줄어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 구조가 달라집니다. 물론 주식병합은 가치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통 주식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매수세가 몰리면 주가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소형주는 작은 자금에도 등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재료는 피지컬 AI와 로봇 사업 기대감입니다. 이미지스가 기존 터치햅틱 칩 회사에서 로봇 감각 솔루션 회사로 확장된다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 부품주, 터치 칩주 정도로 평가받았다면 앞으로는 로봇 부품주, AI 센서주, 햅틱 솔루션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요즘 시장은 로봇과 AI가 결합된 종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대형 로봇주뿐 아니라 센서, 감속기, 모터, 제어기, 카메라, 촉각, AI 칩까지 주변 부품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스는 여기서 촉각과 햅틱이라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승 재료는 손실 축소 흐름입니다. 아직 적자이긴 하지만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전년 대비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시장은 적자 기업을 무조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자가 커지고 있느냐, 줄고 있느냐입니다. 이미지스는 적자가 줄어드는 쪽입니다. 만약 앞으로 매출이 조금만 더 늘고 고정비 부담이 줄어든다면 흑자 전환 기대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승 재료는 햅틱 기술의 확장성입니다. 햅틱은 스마트폰에만 쓰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동차, 게임기, XR기기, 웨어러블, 의료기기,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특히 현실 세계에서 AI가 움직이는 시대에는 단순히 보는 것보다 만지고 느끼고 반응하는 기술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터치가 스마트폰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촉각과 반응성이 로봇과 XR기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스가 이 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제품과 고객사를 확보한다면 시장의 관심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한 리스크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아직 적자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 실적에서 손실폭은 줄었지만 영업손실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적자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흑자 전환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재무 안정성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소형 반도체 팹리스 기업은 연구개발비, 인건비, 외주 생산 비용 부담이 큽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고정비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신사업의 구체성 부족입니다. 피지컬 AI 로봇 솔루션 사업이라는 단어는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제품인가? 어느 고객사에 공급하는가? 언제 매출로 잡히는가? 수주 규모는 얼마인가?
양산 단계인가, 개발 단계인가?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먼저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기대감은 주가를 빠르게 올릴 수 있지만 확인이 늦어지면 주가는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주식병합 착시 효과입니다. 주식병합 이후 주가가 높아 보인다고 해서 회사 가치가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2주를 1주로 합치면 주가는 이론적으로 2배가 되지만 보유 가치 자체는 같습니다. 따라서 병합 후 주가만 보고 싸다 또는 올랐다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합 전후 기준을 환산해서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급등 후 차익 실현입니다. 거래 정지 후 재개된 종목은 첫날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스처럼 신사업 기대감까지 붙으면 단기 매수세가 몰리지만 반대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하락도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장중 윗꼬리, VI, 급등락, 호가 공백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소형주 특유의 수급 위험입니다.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은 재료가 붙으면 상한가도 빠르지만 재료가 식으면 하락도 빠릅니다. 거래량이 많을 때는 쉽게 사고 팔 수 있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스 같은 종목은 절대 재료만 보면 안 되고 거래량과 분봉 흐름, 장중 매도 물량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차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미지스는 주식병합 후 거래가 재개된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기 차트보다 거래 재개 이후의 기준 가격이 중요합니다. 특히 4월 30일 거래 재개 첫날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단기 기준선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3,000원 부근이 심리적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3,000원 위에서 거래량을 유지하며 버틴다면 시장은 아직 재료를 살아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3,000원을 강하게 이탈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단기 과열 해소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최근 고정권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점을 다시 돌파하려면 단순히 가격만 오르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같이 붙어야 합니다. 거래량 없이 고점만 살짝 넘기는 움직임은 오히려 윗꼬리 위험이 큽니다. 아래쪽으로는 거래 재개 첫날 저점 부근이 무너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거래 재개 이후 들어온 단기 매수자들이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면 손절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스는 오를 때 따라붙는 종목이라기보다 눌림에서 지지 확인이 필요한 종목으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제 투자자별 관점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라면 이미지스는 철저히 거래량과 분봉으로 봐야 합니다. 장 초반 강하게 띄우고 밀리는지 고점 돌파 후 거래량이 이어지는지 3,000원 위에서 매수세가 계속 받쳐주는지 봐야 합니다. 급등주이기 때문에 손절 기준 없이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중기 투자자라면 신사업 공시와 분기 실적을 봐야 합니다. 피지컬 AI와 로봇 솔루션이 말로만 끝나는지 실제 사업 진척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고객사 공급 계약, 공동 개발, 양산 일정, 매출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흑자 전환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이미지스가 단순 테마주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이 필요합니다. 터치햅틱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로봇, XR, 웨어러블 쪽으로 확장하고 그게 매출로 이어진다면 장기 스토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적자가 계속되면 주가는 테마에 따라 출렁이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미지스의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식병합 후 수급이 얼마나 유지되는가입니다. 거래 재개 직후 관심은 뜨겁지만 그 관심이 며칠 이상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피지컬 AI와 로봇 사업의 구체적인 공시가 나오는가입니다. 단순 사업 방향이 아니라 실제 계약, 제품, 고객사, 매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 2026년 분기 실적에서 적자 축소가 계속되는가입니다. 2025년에 손실폭이 줄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GRIP, 터치 HAPTIC 부문의 매출 구조가 개선되는가입니다. 기존 사업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어야 신사업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고점 돌파 후 거래량이 살아있는가입니다. 소형주는 거래량이 생명입니다. 거래량 없는 상승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을 종합하면 이미지스는 지금 기대감이 살아난 소형 반도체 로봇 테마주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미지스는 터치와 햅틱이라는 확실한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은 앞으로 로봇, XR, 자동차, 웨어러블 시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이사 변경, 피지컬 AI 사업 추진, 주식병합, 손실 축소 흐름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만한 조건은 갖췄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아직 실적은 적자이고 신사업은 구체적인 매출로 확인된 단계가 아닙니다. 주식병합은 기업 가치를 직접 높이는 이벤트가 아니며 단기 급등 후 차익 실현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이미지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기대감은 강하지만 아직 숫자로 증명해야 할 종목이다. 단기적으로는 수급과 테마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로보피지컬 AI 관련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흑자 전환과 매출 확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입니다. 이미 주가가 급등한 자리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 눌림과 지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3,000원 위에서 거래량을 동반해 버티는지 고점 돌파 시 거래량이 따라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줄면서 고점이 낮아진다면 단기 과열 해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미 보유 중이라면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과 기준선 설정이 필요합니다. 기대감이 큰 종목일수록 욕심을 내다가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보는 분들은 다음 공시를 기다리는 전략도 좋습니다. 특히 피지컬 AI 로봇 솔루션 신규 고객사 공급 계약 실적 개선 관련 공시가 나오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지스는 분명히 시장이 좋아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햅틱 터치 촉각 로봇 피지컬 AI. 이 키워드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기대감만으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실적과 공시가 따라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지스는 지금 단기 테마성과 중장기 성장 기대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실적 확인 전까지는 변동성 관리가 필수인 종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